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45세 사업가입니다. 아무래도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 지역 양극화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매수해도 되는 시점인지 궁금하고 어떤 지역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에 거주하고 계신 분인데요. 아무래도 좀 지역 차를 좀 느끼시나 봐요. 부동산을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요. 그래도 또 뭐 꼭 부산에만 투자하는 법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분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솔루션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무래도 뭐 지역의 편차, 뭐 실제 피부로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제가 솔루션을 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또 사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이분은 이제 부산입니다. 뭐 전국 기준으로 그래도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되겠는데, 뭐 지금 그래도 사업을 좀 하고 계신 분이라 아마 현금 흐름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지역에 대한 양극화, 뭐 결론적으로 부산도 일부 지역이지만 가격 상승 상당히 많이 된 지역 중에 한 곳이고, 자, 그런데 지금도 이제 부동산 뭐 규제 정책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타이밍상에서 사도 될까?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 지역 고민, 그러면서 동시에 포트폴리오 상담이 좀 필요하신 바로 이런 케이스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사업을 하니까 현금 흐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한 15억 원 정도 되시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 지역 양극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선별하는 바로 그러한 사례를 일단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 지역 양극화가요, 어떤 지방이다, 수도권이다, 서울권이다 해서 그렇게 큰 거시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이라도요, 이 지역 양극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판교 지역입니다. 판교. 바로 이 서울권에서 이 불과 뭐 5분에서 10분 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거든요. 자, 그런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판교 지역 그러면 상당히 양호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딱 두 군데로 좀 나누면 이게 뭐 동서남북이긴 합니다만 동쪽에 있으면 동판교, 서쪽에 있으면 서판교. 자, 그런 컨셉이 아니고요. 이 가운데 뭐가 지나가냐면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서판교와 동판교의 차이가 지금 기본적으로요, 아파트 거래되는 거래 가격으로요 4억이 차이가 납니다. 어디가 더 높으냐? 보시는 것처럼 동판교가 4억이 높습니다. 자, 그럼 4억이 그냥 높은 게 아니죠. 자, 이유를 딱 보면 각각의 지금 네 가지 요인, 크게 거시적으로 네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각각 네 가지 요인이 1억의 차이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교통역세권. 동판교는요, 여기 분당선 라인, 이 신분당선 라인이죠. 분당선 라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교역까지 돼 있고 실제 또 여주에서 들어오는 경강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판교는 지하철 하나 없습니다. 물론 대중교통, 버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세권 기준의 지하철 교통이 일단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 자, 두 번째는 그만큼 상권화가 돼야 되는데, 자, 동판교에는 얼마 전인가 현대백화점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 판교역 중심으로 더 거대한 상업시설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반대 서판교는 상업지역은커녕 일반 아파트 단지, 주로 여기는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주거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들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판교 그러면 가장 큰 것이 판교 테크노밸리라 그래서 업무단지가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판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 실거주 하시는 분이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게 뭐냐. 자, 동판교는 아무래도 상업지가 많고 사람들이 밀집되다 보니까 여기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어떻게 모여 있냐? 한 곳에 초중고가 모여 있고요. 반대로 서판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각 분산이 돼 있다는 바로 이러한 이유 네 가지의 바로 차이로 인해서 양극화가 같은 지역이라도 발생한다. 자, 두 번째는요, 결과적으로 이제 공급의 확대가 제가 조금 이 확대가 더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 이게 통계 자료입니다. 2021년도까지 준공이 예상되는 수치를 한번 따져보니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소되는 율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주택중고 감소율로 보면 수도권이 마이너스 41%, 지방권이 마이너스 56.3%. 자, 이 얘기는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는 통계치적인 예시를 좀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솔루션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투자 지역, 지역 당연히 지방이고 수도권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화 몇 가지 요인만 잘만 따지시면 부산 안에서도 있고요. 지방권에서도 투자할 곳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정부에서 규제를 해놓은 빨간 색깔 칠해놓은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규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지역이라는 얘기. 두 번째, 똑같은 얘기입니다. 상품 기준으로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택 상품이 있고 상업용 상품이 있고 토지 상품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장기간 가는 거는 토지 상품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 상품 쪽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지금은 수익형 기준의 수익 창출이 가장 단기간, 보통 한 단기에서 중기까지 유지되려 그러면 바로 회수가 되는, 최근같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무조건 길게 가는 전략이, 투자 전략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수익 기준은 현재는 주택과 상업용 동시에 갈 수 있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상업용도 있으면서 주택도 있는 복합 상품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니까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통건물 위주의 상가와 주택이 있는 상가주택 컨셉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부산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 중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가능하시다면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의 그러한 상품으로 수익, 당연히 시세 차익, 임대 수익을 바라보는 이러한 상품으로 솔루션 제안 드리는 거니까 여러 가지 지역이 특성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선별적인 기준, 원칙 반드시 지키시면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